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경주인 부산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장배 특별 경륜이 펼쳐지면서 특성급하고 우수급이 대상경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특성급 많은 이변이 발생됐었고 우수급도 많은 변수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상경주가 펼쳐졌었던 부산경주는 제가 다소 좀 고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석과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었던 것 같은데요. 괜히 우수급까지 설명해 드렸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쉬웠던 경주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심기일전해서 좀 더 집중해서 경주 분석이 잘 될 수 있도록 남은 경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부산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낙차 사고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신재 금일만큼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과연 원신재를 강자로 인정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하고 좀 비파업으로 나눠진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신재가 득점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6번 이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도 전일 고전했습니다만 타이밍 잡고 때리면 시속감이 괜찮아요. 주도력 발휘 나가고 원신재가 몰고 갑니다. 그대로 아무래도 김민균이라든지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으뜸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이명현이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원신재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원신재와 이명현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이으뜸 타종부터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아무래도 노련한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이으뜸이 운영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명현을 활용해 나간다면 원신재가 고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신재와 이으뜸의 선정 가능성을 양분해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전일 초대박의 빌미 제공했습니다. 1500배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황인혁, 인터뷰까지 멋지게 했습니다만 결과는 참담했죠.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팀업의 김한윤을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켜주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인혁 믿다가 함께 고전했었던 곽현명이 아무래도 황인혁과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라는 점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곽현명과 동반 입상, 김한윤이 버텨내면 황인혁이 지켜준다면야 세종 완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준결승 3경주입니다. 김희준과 정재현이 다시 만났습니다. 전일 김민준이 김민배의 선행을 놓쳤어요. 결국 직선에서 넘어섰습니다만 정재현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후차권에서 거의 30배 가까운 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적극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창만 해도 결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희준과 정재현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준결승 4경주입니다. 57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 놓고 후착 찾기인데, 수도권 연합 세력이라고 한다면 비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조용현을 챙겨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호 전일도 봤죠. 뺏었습니다. 최래선도 타이밍 잡고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동반 입상 경험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임채빈 중심으로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용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선에서 힘을 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태호나 최래선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수급은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특성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특성급 1경주입니다. 전일 원신재 타종 치고 나서 낙차 사고 당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쉬움을 남겼었던 원신재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선전을 펼쳐 나가다 보니까 득점이 많이 높아졌는데, 과연 득점만큼 원신재를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신재가 과연 김포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김민균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동반 입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두 선수가 나란히 선다 하더라도 동반 입상한다는 보장 없어요. 아무래도 서로 초반 자리 선정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원신재가 김민균을 챙겨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 살기 바쁩니다. 원신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이명현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를 아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적극적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 파업 선수가 이뜸하고 이성용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대부분 선수가 비파업 선수들인 만큼 이명현이 타임을 잡고 힘을 쓰고 이를 원신재가 활용해 나가면서 취입하는 5번과 6번의 전략적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5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5번의 뒷자리는 3번 이익뜸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뭐 전일 시속감은 괜찮았습니다만 저치기 당하다 보니까 바닥으로 미끄러 난 모습을 보여줬어요. 얼마 전에 이익뜸이 방송 출연을 했습니다. 방송 출연을 한 이익뜸. 근데 어떻게 보면 파업했었던 이익뜸 방송 출연을 떠나서 방송 출연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몸을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방송 출연하느라고 세월 좀 흘려버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점수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이웃뜸의 방송 출연에 관해서는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웃뜸 검색을 하시면 얼마 전에 TV에서 그 솔로 찾기에 나왔었던 이웃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웃뜸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었다는 점, 이런 편성에서만큼 충분히 승벽발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5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5번, 3번 차선으로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웃뜸이 아무래도 승부욕을 발휘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도 좀 과감한 몸싸움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웃뜸이 이명현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명현의 선행을 이웃뜸이 몰고 와서 취패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뭐 이성용이 받아가면서 이웃뜸이 후미를 막혀 나간다면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 전라권 연합 충분히 만들어 3-6과 3-4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6, 3-4 노림수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원신제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축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 있죠.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5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인혁 인터뷰까지 멋지게 했습니다. 한데 결과는 바닥으로 밀려났어요. 편성 자체도 상당히 쉬웠습니다. 왜 못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인혁이 힘을 쓰다가 3-4코너 지점에서 흘러버리다 보니까 1500발이라는 대박의 빌미 제공하면서 팬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준결 가기만 하면 뭐 결승 가서 임채빈의 뒷자리 확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서 2착 상금 챙길 수 두둑하게 챙겨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전일 아쉬움을 남겼었던 황인혁 전반적인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릴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황인혁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한윤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도 고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세종팀 선두배라는 점에서 주도권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한윤이라는 점에서 때려준다면 황인혁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한윤이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곽현명과의 협공이 먼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에서 다시 만났어요. 황인혁 곽현명도 황인혁만 믿었습니다. 근데 황인혁이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현명도 타이밍 놓치면서 함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87년 동갑내기 친구들. 하지만 뭐 객관적인 기량만 놓고 본다면 월등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과 2번 동반 입상 조금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일 4경주 보면 복승배당이 1.4배고 쌍승배당이 1.2배가 나왔어요. 복승배당이 더 좋게 나왔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이번 편성도 복승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쌍승 6번, 2번 아무래도 경제 중심 쌍복 경주권 쪽에 이런 편성이 복승배당이 상당히 좋게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 6번, 2번 쌍복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차선이라고 한다면 6번과 1번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순리대로 간다면요, 뭐 6번, 2번, 1번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 2번, 1번 3복 경주권 쪽에 6번, 2번, 1번 3복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1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김민호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은 어이없이 황인혁이 고전했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딱히 주도로가 발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김한윤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 않다. 6번, 2번 쌍복으로 6위를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준결승전 3차전입니다. 이번 편성 홈이점 살려나갈 수 있는 김희준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일에서 정전하고 다시 만났어요. 김희준이 전일은 좀 몸을 사렸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배를 쫓아갔었어야 되는데 마크를 놓쳤어요. 결국 취입이 나서긴 했습니다만 본인은 머리 쳤는데 정재원이 타이어 차이로 넘어서지 못하면서 3차권 만족하다 보니까 점배당이 부러지면서 29배라는 이변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바짝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착만 해도 정재현의 득점이라면 4착만 해도 무난하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욕심 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힘을 쓸 수 있는 선수가 유태복, 김민철, 최동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이었어요. 최동현이 때리고 김희준이 막혀 나갔습니다. 그대를 정재원, 배민구가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펼쳐졌었는데 최동현이 젖히기로 3차권, 정재원이 김희준 마크로 2차권, 김희준은 최동현을 넘어서면서 우승 차지해 나갔었던 경주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금일만큼은 5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팝 선수가 이재림하고 김민철밖에 없는데 딱히 주드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금일만큼은 최동현이 때리고 유태복이 넘어서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5번, 2번 깔끔하게 이번 편성 한방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 전일 정재원이 2차기 아닌 3차권을 밀려났었기 때문에 금일 복승 배당도 상당히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복이나 쌍이나 배당 차이가 크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쌍복 승부를 한번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쌍복 견주권 단연독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재밌는 게 김민철이 때리고 최동현이 짧게 가져가는 유태복을 상대로 최동현이 짧게 가져간다면 유태복 잘만 하면 버티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차선이라고 한다면 5번하고 4번 정도는 한번 5번하고 4번 정도는 이번 편성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금일만큼은 5번, 2번 쌍복 승부로 5번, 2번 쌍복 승부로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저는 5번, 2번, 4번을 우선하고 싶어요. 5번, 2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최동현이 버텨내지 못하면 이래저래 배민구는 정재원에게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줄서기가 2번, 1번, 1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함께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희준이 팀 선배 배민구까지 챙겨 나가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2번 쪽에 쌍복 승부를 적극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특성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 57연승 도전하고 있어요. 널널합니다. 전일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태복을 챙겨나가는데 역시 이태호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임채빈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인 조용환과 전략적인 협공 펼쳐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태호하고 최래선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고 김태환도 비파업 연합에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 조용환의 뒷자리 빼앗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 입장에서는 서두르는 선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2번, 3번, 7번 중에서 누가 임채빈의 뒤를 따라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참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그래도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최래선 쪽에 우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도 한 바퀴 때려가지고 힘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 동반 입상 경험도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7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호 전일 빼앗는 거 보셨죠? 순발력만큼 하나 끝내줍니다. 요즘 그야말로 독고다입니다. 이태호에게 도움을 주는 선수도 없어요. 한데 혼자 경주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철에서는 도움을 받고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이태호는 혼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컨디션도 몸 상태도 순발력도 상당히 좋아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점에서 1번과 3번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그래도 1번과 7번의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최래선이 힘을 쓰는 김민배, 김태범 상대로 최래선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임채빈도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시절 때 또 친분까지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7을 먼저 1-3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오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전일 김재영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도 조영은하고 김호준하고 한재원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이수원, 김재영, 손진철 이렇게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래도 7번 이로키가 주도권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정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손진철이나 이수원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로키가 이런 편성에서만큼은 타이밍만 잡아 나간다면 아무래도 김재영이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재영이 그렇다고 저측이 세게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렇게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재영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비파업 선수들이 아무래도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고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의 선행감이 좋다면 김재영 아무래도 직선에서 짧게 가져가는 취평 선수라는 점에서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는 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진철이 이런 편성에서 받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원이 있다 하더라도 손진철이 끌어내서 김재영이 뒤로 물고 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3번하고 5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과 7번 쪽에 우선의 받아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3번,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3번, 7번, 5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7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3번, 5번,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5입니다. 그 중에서도 3번과 7번 쪽에 우선의 받아갈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가 있어요. 손진철이 앞뒤 재지 않고 딜이 되게 된다면 이렇게 선행을 손진철이 막혀 나가거나 손진철이 김재영을 밀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손진철이 직선에서 차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과감한 작전 공략해 본다면 5번하고 2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5번하고 7번 정도는 김재영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파업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37하고 3호 두 차권, 3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받아낼 말씀, 금일만큼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4기 동기생 전일에서 다시 만났는데 박진영 막혀 나갔었던 장우준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에 김정태가 있고 이주원이 있습니다. 류근이가 있고 홍석관까지 있기 때문에 혼자 싸워야 되는 양진우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편성 누가 머리냐, 누가 동반 입상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박진영 금일만큼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장우준이 젖히고 박진영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7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7번하고 1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매우 기대되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7번의 뒷자리를 놓고 양진우가 막혀 나가거나 홍석환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1번이 때리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 7번의 뒷자리는 2번하고 6번 마크 다툼인 것 같은데, 7번이 양진우를 파업하지 않았었던 양진우를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파업 선수들이에요. 7번과 6번, 1번 단연 돋보인다는 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7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경주 운영만 놓고 온다면 양진우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전일 마크 놓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7번하고 1번의 뒷자리를 압박해 나간다면 장우준도 넘어서고 박진영도 넘어서요. 그 점 때문에 양진우가 이들을 상대로 직선 취입발 살려나간다면 2번하고 1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직선
직선 취입기에 노릴 수 있는 양진우에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이번 편에서 혼자 싸워야 되는 취입형 양진우 들이대기 버겁습니다. 이 점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에요. 정신 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번과 1번 쪽에 우선하실 때 이번 편성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이런 편성이 또 복승 배당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7번, 1번 쪽 함께 공략해 보자. 마크는 홍석환입니다. 7번과 6번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우스컵 준결승전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번 편성도 좀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현준, 우성식 여기에 오기호가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고, 김치범하고 정영교, 김준일, 박상훈이 파업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 중에서 누가 머리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특선에서 내려왔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은 받습니다만 경주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호가 특선에서 마크도 안 됐었죠. 그렇다고 선행도 어중간했었습니다. 저치기도 어중간했었죠. 그래서 우수 내려왔으면 저치기라든지 힘을 쓰면서 선수들에게 강인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기호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마크도 안 되고 취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행 나설 생각은 전혀 없는 오기호라는 점에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오기호보다는 그래도 윤현준이 타점 잡고 힘을 쓰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성식이 있기 때문에 우성식을 활용해 나간다면야 윤현준이 작전적인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우성식이 때려주고 윤현준이 아무래도 몰고 가는데 지켜주기보다는 저치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현준의 뒷자리를 놓고 김준일과 오기호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아무래도 그래도 오기호가 전일 김준일에게 밀렸습니다만 금일은 정신 차리고 2번 뒷자리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7번 쪽에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준일이 또다시 윤현준의 뒤로 물고 가게 된다면 2번하고 5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노려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하고 2번, 5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는 2번과 5번 쪽에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 우성식이 당겨주고 윤현준 막혀 나가고 그 뒤를 오기호가 따라 들어가게 된다면 윤현준 쉬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2번하고 7번, 2번하고 5번 두 차권 2번과 5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비파업 선수들이 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성식의 타이밍을 빼앗거나 윤현준의 타이밍을 빼앗는다면 오히려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훈이 힘을 쓰는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산행을 나서게 된다면 박상훈이 힘을 쓰고 김준일이 막혀 나갑니다. 그들을 정영규나 김치범이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일은 박상훈 다소 좀 운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은 승부거리가 길어지거나 내선에서 덮이면 아무것도 박상훈이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준일이 비파업 선수 상대로 정면 대결 펼쳐나간다면 잘만 하면 5번과 4번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전일 간만에 김치범 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크에서 선전 펼쳐나갔었다는 점,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이죠. 오사나 오일은 함께 공략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의 중심은 윤현준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27 경주권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민우가 월등하죠. 99점대에 우스컵 강급된 선수는 아마 윤민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출전도 미달됐었고 벌점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널널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윤민우를 놓고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접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후착 선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김우영하고 박성순이 전일 나름 선전 펼쳐나가면서 준결까지 올라왔는데 연합 세력이 없어요.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김우영,
경정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반면 윤민우 입장에서는 문영윤과 호흡 가능하죠. 박지영, 천호성, 이성광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윤민우의 후미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박지영이 힘을 쓰는 주도하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윤민우가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지영의 선행이 시속감이 좋다면 윤민우가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윤민우가 직선에서 좀 세게 크게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결국 윤민의 뒷자리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문영윤의 선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결승전에서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문영윤이 윤민의 뒤를 막해 나갔을 때 아무래도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이 때리죠. 윤민우가 몰고 갑니다. 시속감만 좋다면야 지켜주는 작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박지영 버티내기보다는 천호성이 아무래도 홈이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득점이라는 거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을 주력 승부로 1번,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우 놓고 참 고만고만한 배당판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마크 되는 선수가 장땡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문영윤 쪽에 1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천호성 지역 선수라고 한다면 천호성의 홈에건 마크 승부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이싱 경륜학 검색 후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학 보실 수가 있고요. 경륜학 구독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